반갑습니다. 역시 민주당은 전북을 와야 힘을 얻네요. 저 행사하면서 크게 박수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의 기세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전북의 기세가 민주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민덕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저 기본사위원회 발족하는 게 정말 길게 발족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올해 너무너무나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죠. 작년 대선 끝나고 수사를 받으면서 당 대표도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윤석열이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후쿠시마 때문에 저도 단식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또 단식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나 이 전북은 잼버리 때도 아주 한바탕 난리를 쳤고, 또 새만금 예산 가지고 요즘 또 난리가 나 있고, 아마 이제 이쪽 이 전라도를 탄압하는 게 윤석열 그 정권의 어떤 길을 살려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몇 차례 연기가 되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렇게 발표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가 안 가고 그냥 김윤덕 위원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꼭 가야 되겠다. 전북은 가서 기본사회위원회 발표식을 정말 함께 출발하는 것을 나도 함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꼭 가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11월 말이나 돼서 기본사회위원회를 띄우게 되는데, 이제 이런 힘든 출발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겪어가고 있는 어려움 또는 상황의 극복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늦은 게 아니다. 특히나 기본사회위원회는 끝까지 간다 이런 거의 표현입니다. 중간에 시간 많이 걸리고 기회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중단할지도 모르겠다 주변에서 그럽니다만, 결국 이제 전북하고 다음번에 경북하고 마지막 서울까지 하면은 전국위원회가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가는 게 기본사회위원회고, 꼭 기본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윤석열 때문에도 걱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잖아요. 서울은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한 70쯤 되는 해가 되면 우리 인구가 2천만이 됩니다. 지금 5천만이 넘잖아요. 근데 한 달에 1년에 20만 조금 넘게 태어나면 그러면 그게 2천만 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독립군가에 보면 2천만 공포여 일어나가라고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 후가 아니라 한 7, 80년 후에 2천만이 되면 지금 경제 규모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꼴이죠. 그 출산율이 녹아져 있는 여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그 이외에 등등등등 헤아릴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우리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반증인 거죠.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국민들의 권리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됐다고 자랑합니다만 또 한편의 그늘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복지사회로부터 기본사회로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게 기본사회위원회 비전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김대중 대통령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정권 뺏기고 9년 후에 탄핵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시 권력을 줬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 다음번에 한번 우리한테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재집권을 했는데 다시 실패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완전히 찍히는 거다. 민주당 실력이 없어.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바꿔주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력을 기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을지로위원회도 만들어서 바닥을 팍 바뀌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소리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탄핵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뺏겨버렸습니다. 앞으로 재집권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혹시 또 집권을 어쩌다가 할 수 있더라도 이렇게 실력 없는 정권으로는 국민의 삶을 바꿀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서 또 다시 뺏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집권 전략, 우리가 이번에 고민하고 정말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은 왜 실패했고 무엇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이 포갑을 뚫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단결해야 됩니다. 이런 포갑이 있을 때 우리 내부에서 뭐 찍고 뺏고 이렇게 괜히 공격하고 이렇게 내부가 분열해갖고는 국민한테 전혀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결인데 그 단결만 한다고 빨리 끝내라는 소리 같은데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빨리 얘기해야지. 단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꿔낼 수 있는가 없는가, 민주당을 믿으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대부분의 사례가 다 그런 건데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30년 미국입니다. 전기가 약합니다. 1930년의 미국입니다. 1930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미국은 다 공화당 정권입니다. 그런데 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30년 전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남쪽 농장주가 갖고 있는 노동력, 노예들, 북쪽의 초기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생겨나면서 5대5 주변으로 공장을 짓게 되는데 노동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노동력을 가지려고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쪽에서 이겼습니다.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노예들이 다 해방되니까 다 자기가 지긋지긋한 동네에 떠나갖고 북쪽의 공장으로 다 왔습니다. 공장으로 왔는데 거기서 삶이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월급은 아주 쥐꼬리만큼 주고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 그때 제도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물건은 많이 생산하는데 그걸 소비할 소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대공황이었지. 대공황 때 우리가 IMF 때 DJ가 집권했듯이 대공황 때 미국 민주당이 집권한 그 루스벨트가 그래서 한 게 뉴딜을 합니다. 뉴딜은 테네시강 개발 사업으로 상징되어지는데 그거는 일자리 사업이고, 진짜 딜은 어디였냐면 노동자들의 삶, 노동조합법을 만들게 하고 최저임금법을 만들고 8시간 노동제를 안착시키고 사회복지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루즈벨트의 슬로건 자체도 Forgotten Men, 잊혀진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유색인종들이 미국의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서는 게 아니고 새로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민주당 30년의 집권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0.7밖에 되지 않는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실력을 갖춘 민주당이 되면 국민들에게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그 전에 이야기한 그게 아니라 정말 30년 집권이 가능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복지사회를 넘어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이 기본사회위원회를 잘 만들어내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집권에 도전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본사회위원회 이재명 당대표가 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한 이 내용을 민주정책연구원,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기본소득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강남훈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이미 머리를 맞대고 그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만간에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뭐 할 거냐?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가시리 마을이라고 공동농장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만들어주고, 신안에 가면 햇볕, 바람 이거 가지고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나오는 소득을 동네에서 쓸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고, 장고도에 가면 해삼, 그 해산물 공동으로 같이 길러서 그것을 본인들의 동네 소득으로 만든 이런 기본소득의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형, 여기 적혀있는 전북형 기본사회 실현, 전북형으로 전북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본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 이 전북 사람들이 볼 때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의 삶이 확실히 나아지겠구나. 또 경북에서도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잘 이끌어 나가고, 중앙에서의 모델은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을들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잘 만들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제 그 전국 발대식을 끝내고 조만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비전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텐데, 전북은 전북대로 전북형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원내대표도 하고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부위원장 하는 게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부위원장 하라는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거죠. 기본사회위원회는 본인이 꼭 하고 싶은데 이게 당대표하고 하니까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원식이 을지로위원회도 하고 기본사회위원회 이 국민의 삶 이런 거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수석을 맡기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기본사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이 기본사회위원회가 정말 당 안에서도 뿌리를 확고히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도전할 그 비전으로 무엇으로 도전할 것인가, 우리는 기본사회로 도전한다. 그리고 기본사회를 하면 국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국민들한테 심어줘 가면서 다음에 다시 꼭 집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